제가 오늘은 제가 장기간 지켜본 종목들이지만 매매는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매매를 했으면 큰 투자 수익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릴 거란 예측 해보고 진짜 맞나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서 다 아실 텐데 우선 TCK, 니노공업, 또 고영, 노바텍 이러거든요. 다 투자들 엄청난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근데 또 이 종목도 또 시크니컬한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실적도 연동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좋진 않거든요. 삼성전자도 주가 올라간 게 이제 수급으로 올라간 거지 실적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TSK도 워낙 유명했던 종목이라서 뭐 언급할 가치는 충분한데 최근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꺾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니노업도 안 좋아지고 고영은 좀 몇 년 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되게 횡보 중이죠, 몇 년 동안. 그리고 노바테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실적이 되게 좋아져서 주가를 이제 세력이 많이 올랐어요. 그 외인이 거의 없는데 뭐 누구 세력인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아니죠. 주가 올라간 게 뭐 싸게 샀는데 누군가 올려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외인이 거의 없지만 너무 실적이 워낙 폭발했기 때문에 주가가 10배 날렸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급락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대부분 제가 말했던 많은 종목은 뭐 수출 관련 업종이고 대신 이제 을기업의 대부분 을기업이고 저게 이제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업종은 되게 의미 있는데 을기업은 안 좋잖아요. 매출 통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실적이 나오세요. 보고 나서야 이제 매출이 급락한 건 아닌 거지. 왜냐면 제가 이제 소비자일 수가 있다면 매출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가 될 수는 있지 않은 업종은 되게 불리해요.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매출 급락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작 나오기 전에 3분기 이제 3개월만 실적 나오는데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실적을 안 봐도 뭐 다 선호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급락할 거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매도 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네 종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대부분 이제 제 예상은 미래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아니 실적이 안 좋은 거란다. 주가 흘러내릴 거다. 물론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전제하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들 종목은 되게 장기간 동안 실적 좋아졌고 주가도 되게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고용 같은 거 실적이 지금 몇 년 동안 좀 정체 중이니까 계속 주가 흘러내리는 거죠. 외에는 뭐 물량을 조금 매도 치면서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갑자기 매도 많이 치면 흘러내리니까 손실이 나니까 약간 주가를 받쳐주면서 매도 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목이 대부분 비슷한데 노바텍은 외인이 없으니까 워낙 세력이 올랐잖아요. 세력이 올랐으니까 뭐 잘 빠져나오겠죠. 주가를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근데 이제 저기는 급락했으니까 매출이 뭐 주가도 아마도 흘러내릴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가 예측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고수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단기적인 주가를 안 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보고 현재 실적이 기업 실적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싸면 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주가 올라 이렇게 보인다. 그때 매수하는 거니까 그런 게임을 저희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이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리노 공업인데요. 리노 공업 같은 거 이제 월 차트를 보시면 한 10년 전에 보시고 한 10년 전에보다 만 원이었어요. 만 원이었으니까 2021년도에 20만원까지 올라가시니까 거의 뭐 20배? 그쵸? 엄청나죠? 뭐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8,000원, 뭐 6,000원 이랬으니까요. 신누타는 기본적으로 낮던 종목이에요. 되게 장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랬죠. 보시면 이제 반도체 부품업이에요. 부품업이기도 하고
의료기기 부품 제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40년 이상의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외인도 지금 보시면 비중이 38%로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연금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 들어와 있고, 베어링 자산운용 들어와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 볼 때 기본적으로 먼저 볼 건 재무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비율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중시여기는 마이너스 차입금, 현금 자산은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1,600억, 2,000억, 2,800억, 3,100억, 3,200억.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양호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예전에 10,000원짜리인데 이게 20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매출로 계속 증가 중에 있어요. 이렇게 쭉 증가 중이고, 이게 아무튼 수출하는 업종이고, 수출할 수 있는 업종이고, 이 IT 반도체는 대부분 수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전혀 기업 보고서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보시면 이제 수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수출이 비중이 훨씬 크죠. 내수보다. 그래서 수출이 내수보다 큰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종목을 많이 보면서 어떤 투자가 더 현명한가를 고민하고 그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매출이 증가한 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영업이 또 증가한 건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예전 10,000원부터 쭉 올라갔다가 2019년도에 40,000원짜리가 또 최근 몇 년 동안 쭉 올라와서 2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걸 보유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좋았겠죠? 근데 보시면 문제는 이제 제가 예전 실적 많이 좋아서 주가 상승이 크고 투자에 큰 수익을 주었던 종목이 이 매출이 하락이 된다. 매출이 급락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크니컬 업종을 물론 쌀 때는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죠. 어떤 종목이라도 다 올라가요, 대부분. 그지만 이제 이런 업종의 단점이 갑자기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락하면 보통 이제 주가가 보통 이렇게 고점이 떨어지면 보통 개인들이 사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사다가 여기서 또 급락하니까 개인 사죠. 외인 같은 경우 오히려 평균 단계가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매도 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시면 5월 12일 날 발표했단 말이죠. 5월 12일이면 이거요. 그러니까 거의 뭐 13만원짜리가 지금 왔다 갔다 주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에는 매도 상황이거든요. 거의 매도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쵸.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수 게임이고, 단기적으로 실적이 정말 급락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면 뭐 최근에 가장 낮은 매출일 거예요. 가장 낮은 매출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은 뭐 4분기도 안 좋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제 갓기업이 좋고, 제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좋고, 수출할 수 있는 업종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건 이제 수출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을기업이고 부품업이고 제가 소비자 될 수 없는 업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매출이 급락했죠. 근데 이제 외인은 개인은 주가가 떨어지면 원래 사는 거잖아요. 예전에 못 샀으니까, 예전에 사고 싶은데 못 샀으니까 최근에 급락하면 이 가격이 진짜로 생각하고 이 가격부터 싸졌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외인은 평균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사가지고 올렸고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매도 상황인 거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매도 치겠죠. 그래서 당연히 최근에 보시면 유엔이 굉장히 매도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당연히 저는 안 들어가죠. 왜? 매출 급락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방이 되게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워낙 제가 이제 고용하고 리노공업은 되게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준 종목이기 때문에 보죠. 사지는 않지만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출 급락 이후에 이게 한번 이렇게 보면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올라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개인이 받쳐줘요. 수급을 받쳐주죠. 근데 요즘에 이제 특이하게 개인이 올리는 것도 꽤 많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도 개인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돈 후 힘은 기관의 외인이 훨씬 크겠죠. 특히 이제 외인 비중이 이렇게 큰 업종, 지금 이제 38%지만 원래는 외인 비중이 한 거의 50% 됐던 종목인데, 외인이 팔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될 건가를 예측하고, 그걸 매매할 건가, 매매 안 할 건가, 홀딩할 건가, 이런 거 알아가는 작업하는 건데, 제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리노공업 외인이 지금 38%예요. 실적이 꺾였어요. 외인도 매도 중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이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ROE가 뭐 최근에 이제 2021년도 2년도 거의 ROE 20, 영업이익률이 이게 깡패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 하락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아직 높아요. 35%. 근데 이제 PBR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거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이제 살 건 아닌데, 매출 하락 종목 사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돈 버는 건 떠나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지만 저는 예측을 해보죠, 지금은. 그래서 이걸 10만원, 8만원까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 종목이 그러고요.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니까 이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또 이제 고영이라고 있어요. 이 고영도 보시면 최근 이제 주가 되게 횡보 중이죠.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게 횡보 중에, 이게 되게 예전에 보면 거의 뭐 1,000원짜리가 거의 3만원 올라갔으니까 거의 20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대단한 종목이죠. 대단한 종목이고, 이 업종도 보시면 이게 반도체, 부품 뭐 이런 거죠. 뭐 그쵸? 금사기, 부품이라든지 기계, 기설비, 생산류 반도체 생산 CD, 납도, 금사기, CD, 부품 장착 및 납땜 금사기들을 주로 판매하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을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이제 매매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익성으로 탁월한 걸 아는데, 여기서 보면 휴대폰, 장력 부품업체 제공함. 또 수익성이 탁월한 건 어떤 종목도 날아가니까. 근데 보시면 외인이, 제가 이제 이전에 몇 번을 언급한 종목인데, 외인이 55%예요. 주인이 외인인 거죠. 근데 보시면 의외로 외인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주가가 횡보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저점에 산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오르내리를 하지만. 근데 보면 이 종목을 5년 전에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마이너스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게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보고 하는 게 이제 주식투자니까, 물론 이제 미래 실적이 좋아질 걸 감안해서 미리 올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주가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큰 금액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마이너스 차입금이 800억, 700억, 1100억, 1100억, 1100억 정체 중이 하지만 마이너스 차입금 했다고, 문제 이제 매출이 정체 중인 거죠. 2000억대에서 2000억, 1700억, 2400억, 2700억 정체 중이죠. 그래서 매출이 정체 중이면 일반적으로 매출 정체 중인데 비싸요. 비싼 상황에서 매출 정체 중이면 주가는 흘러내리죠, 보통. 그렇죠? 예전에는 훌륭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평범한 기업이 된 거죠. ROE 20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20도 안 나오고, 근데 외인이 되게 많아요. 55%? 정말 많은 거죠. 55%니까 외인 종목이죠, 그냥. 근데 보면 최근 매출액 보시면 되게 이제 2천억대에서 횡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쵸? 최근에 자기 안 좋은 거 주가도 흘러내리고, 근데 아직까지 외인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외인이 이걸로 봐서는 이제 최근 좀 2021년도 보면 67%까지 갖고 있던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줄여서 55%. 근데 PBR 2.99. 근데 ROE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퍼로 따지면 정말 제가 이제 보통 아로 20, 30짜리도 퍼 10에 오는 살 수 있는 기업은 그때 사는 게 잃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이제 비싸게 사도 뭐 올라가면 잃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쓰는데,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정말 흘러내리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보유 종목이 그런 기억이 있고, 알았어도 제가 살 때는 매출이 하락 안 했는데 산 이후에 매출이 하락하니까 정말 주가가 정말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뭐 감당은 안 돼요. 왜냐면 금액 커지면 이 매도를 못 치거든요, 거의. 그래서 결국 질적 분석도 매출액이 어떨 건가 그걸 알아는 작업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보시면 예전엔 되게 큰 수익을 종목이죠. 수익을 준 종목이죠. 1,000원 아래 종목이 3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만원까지 될 때 실제 거의 뭐 보시면 2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시총이 거의 1,000원 아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치 증가할 동안 이게 그 뭐 1,000원 아래 종목이 2조까지 갔으니까 뭐 20배 넘게 나간 거죠. 그렇죠?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 20배가 훨씬 넘고, 저 1,000원 아래로 치면 2조까지 올라갔으니까 2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굉장한 종목인데 몇 년 동안 매출이 정체 중이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때 지금 시총이 2조였으면 2021년인데 그때 이제 매출액이 2,000억이면 PSR로 따지면 거의 뭐 이때 1,700억이네요. 거의 10이 넘으니까 굉장히 리스크 높은, 이때 이제 매매했으면 투자인데, 하지만 뭐 리스크 높다 해서 안 올라간 거 아니니까 오락내락 하다가 결국 이제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예전에 큰 투자 수익을 친 종목인데 그 과거에서 뺀다면 최근에 지금 ROE가 15 전후 영업이익률 15% 전후 나오는 평범한 기업이 됐어요. 근데 지금 PBR 뭐 2.9예요. 정말 비싼 거거든요, 이 가격이면. 근데 지금 유엔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 받치면서 흘러내리면 이제 파기 쉽지 않으니까. 어쩌면 유엔은 팔고 있지만 주가 급락은 안 해요. 제가 만약 유엔이라면 많이 급락하면 팔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받쳐주면서 물량을 넘기고 있지 않나, 개인한테요. 개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실적도 지금 좋지 않아요. 정체 중이니까. 기업에서 실제 주가 비싼 상황에서는 기업에서 정체만 해도 안 좋은 거죠. 주가가 흘러내리죠. 왜냐면 미리 땡겨서 올렸는데, 미리 실적이 좋아질 거 감안하고 올렸는데 실적이 정체 중이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되게 2021년도 67%, 최근에는 55%. 결국은 흘러내리는 게, 제가 흘러내린다는 예상을 해보고 몇 년 뒤에 또 한 1년, 2년 뒤에 다시 한번 봐보죠. 이 종목을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리노공업과 더불어서 같이 보죠. 리노공업 지금 PBR이 4예요. ROE 10 나온단 말이죠. 물론 장점은 영업이 워낙 높아요. 근데 매출이 급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식판이라면 이거 밀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그러는데, 지금 위에는 뭐 엄청 매도 치고 있죠. 50%, 원래 50% 같은데 지금 38%. 근데 아직 멀었죠. PBR 4니까. 더 흘러내린다는 전제하에 이것도 나중에 1년 뒤에 또 다시 한번 보면 그때만이 그렇다, 그렇게 된다, 주가가 많이 흘러낸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한 기본 틀이 맞는 거죠.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제가 놀라운 종목이 있죠. 책에도 많이 언급한 종목이고 되게 경쟁력을 강조했던 기업이긴 한데, TCK라고 있어요. 제가 TCK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긴 했죠. 예전에 이제 뭐 이때일 거예요, 아마. 이때 막 뭐 주가가 엄청 급등했는데 나중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올려나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종목 보면 위엔이 보면 70%요. 그리고 최대 주주도 일본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계 쪽 종목이 되게 알짜은 기업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큰 투자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2013년도에 만약에 8,000원이었는데 그게 24만원까지 올라가시니까 뭐 10배가 아니라 뭐 10몇 배가 그냥 쑥 올라갔던 종목이죠. 잠깐 봐보세요. 이때 7,000원이면 지금 10만원 정도니까 지금 1조 2천억이니까 예전에는 1,000억 아래 종목이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1,000억 아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보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깡패거든요. 거의 영업이익 지금도 뭐 실적이 안 좋지만 영업이익 30%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이익 높은 종목은 매출만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ROE 폭발해요. 주가는요 당연히 더 폭발해요. 그래서 영업이익 높은 종목 중에 대박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이제 꺾였어요. 꺾인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TCK 업종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반도체 업종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반대로 보세요. 최근까지 반도체 시장 꾸준한 확대로 고순도 흑연제 부분 판매가 이어간다. 그쵸?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잖아요. 재고도 많고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온 것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고 수급으로 올린 거니까 업황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매출이 꺾인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조금 안 좋긴 하죠. 많이 좀 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매출이 꺾여버렸단 말이죠. 근데 PBR 2.9란 말이죠. 그럼 제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주가가 흘러내릴 거다. 그럼 외인 입장은 어떨까요? 워낙 이게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ROE 20, 뭐 지금 ROE 20, 영업은 20% 이상 종목이니까 특급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을기업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거 수출하는 업종이니까 잠깐만요. 확인할까요? 매출 보시면 수출 업종이죠. 수출 내수 수출 매출 수출이 더 많죠. 수출이 아직도 수출이 더 많은 업종이 수출 관련 업종이고 단 이게 갑이라기엔 좀 그렇고 근데 저희가 소비될 수는 있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지금 1분기에 정말 매출이 28%면 엄청나게 많이 꺾인 거거든요. 보면 18% 꺾이고 영업이 23% 꺾이고 당기순이 20% 꺾이고 처음 꺾였는데 한 분기 이렇게 꺾인다고 주가 막 엄청 흘러내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안 좋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흘러내린 중이죠. 너무 비싸니까. 왜냐면 2024에 1년대 보시면 PBR이 뭐 8까지 올라갔거든요. 퍼가 34.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리 땡겨서 올렸으니까 뭐 매출 증가하더라도 2020 증가하더라도 주가는 흘러내리죠. 왜냐면 너무 비싼 거니까 뭐 매도 치는 경우가 심하죠. 근데 지금 외인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이 뭐 거의 70 아직도 70%잖아요. 그리고 최대 지수도 보시면 거의 뭐 47% 그쵸? 아무튼 다른 외인도 같고요. 아무튼 70% 거의 외인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궁극적 외인이라 해도 최대 주는 이제 매도를 잘 못하죠. 그쵸? 주가가 흘러내리니까요. 근데 이제 외인 최대주가 아닌 외인 같은 경우는 실제가 안 좋으면 정말 매도 쳐버리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번 분기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다 하락했어요. 그럼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가 예측하는 지금 작업하는 거죠. 안 좋은 건데. 왜냐면 이제 사례 어떻게 되냐, 시크니컬 업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건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매출이 이번에 꺾였잖아요. 그러면 2분기 꺾여요. 3분기 꺾이면 어떻게 저라면 흘러야 생각합니다. 수급이 아직 안 파는데 안 팔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안 좋으면 팔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의적으로 몇몇 종목 보시면 억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그래서 니노공업, TCK, 고영 실제 워낙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요. 실적이에요. 근데 주가도 흘러낸다고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점 보시면 노바텍이라고 있어요. 노바텍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제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면 매출처를 잠깐 확인할까요? 지금 제가 말했던 종목은 정말 투자 수익을 크게 줬던 종목이에요. 투자자들에게.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매출 상한을 보시면 해외 매출이 이래요. 그쵸? 거의 뭐 해외 매출이에요. 해외 매출. 국내는 거의 없고 그래서 되게 이전에 보시면 이때 2020년 정말 급등했잖아요. 3,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이때 뭐 거의 뭐 1년 몇 개월 만에 10배 날라갔던 종목이니까. 그때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 200짜리가 600억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도 이제 물론 기초효과겠지만 50억짜리 50억 나오다가 290억 나오니까 주가를 찍어서 날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보시면 누가 올린 거 보시면 의외로 이게 보면 외인도 없고 기관도 없고 누군가 세력이 올렸겠죠. 이제 실제 좋아지니까 주가 올린 게 정당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때 시총이 보시면 300억짜리 5천원까지 날라가거든요. 제가 이제 300억짜리 대박 종목 좋아하는데 워낙 가볍거든요. 왜냐면 뭐 수익 안 받쳐도 누군가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도 적지 않게 하는데, 아무튼 실적이 좋아진 핑계로 시총 300억짜리 그에 4천원까지 올려 그 다음 5천원까지 올렸어. 열 몇 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시총이 무서운 거죠. 특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좋아진데 PBR이 0.5였고 그때 이제 실제 워낙 좋으니까 퍼가 거의 1.1점대. 그냥 올릴만 하죠. 올릴만 한데 진짜 이런 거 하면서 배우는 건데, 제가 막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실제 좋아지는. 근데 이때 보면 이때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실적이 대박 났지만 2019년도 ROE 16%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바텍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매출 급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매출 급락은 주가 폭락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외인도 없어요. 그런 게 쉽게 말해서 세력이 올렸다고 보면 되는데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을. 근데 최근 이제 저 이상한 회사 아니에요. 보면 현금도 계속 증가 중이고, 물론 이제 주가가 과하게 올린 거예요. 올렸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기업 실적 이렇게 증가 중인데 지금 매출 급락이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땡겨서 올렸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몰라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종목 이제 워낙 보면 진짜 뭐 이런 건 거의 외인 아니고 기관도 뭐 없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세력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건데 이제 이때 매수할 거냐? 매수할 건 당연히 아니죠. 매출 급락한 종목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NC소프트 매출 급락해서 빠져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흘러내지 않았지만 최근 이제 외인이 엄청 매도 쳐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외인 자체가 거의였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본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진짜 궁금하니까 제가 지금 매출 급락한 종목들, 네, 과거에 투자 수익 큰 종목, 크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준 종목인데 최근 실적이 하락했어요. 하락 중이에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된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지금 샘플로 제가 몇 종목 든 건데, 정상적이면 이 주가는 흘러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세력이 개입된 종목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라면 당연히 이때 매수할 수 있냐 보면, 이때 보면 PBR이 0.5거든요. 300억짜리인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2019년도 매출이 많이 보면, 19년 매출은 정체 중이지만 ROE라든지 높고 영업이익이 높았는데 PBR 0.5까지 흘러내린 거잖아요. 이때. 물론 이때 코로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실적이 뭐 계속 개선돼 본 거, 주가 뭐 찍어서 날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계속 괜찮으니까 버티다가 2022년도에 실적 좀 꺾이니까 주가 흘러내리고, 최근에 주가 다시 오르다가,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정상적이지 않아요. 보면 누가 사고 판단을 모르겠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부티크 쪽에서 장난치든지 뭐 그렇겠죠 아마. 아무튼 근데 이제 실적이 최근에 이제 일본 시장이 급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은 흘러내려야 돼요. 주가가요. 근데 이제 좀 100%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IT 반도체 뭐 그런 다 치고, 특히 이제 바이오 이런 종목은 실적이 전혀 무관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주가 흘러내린다. 지금 PBR이 2.3이니까 작년도 실적이 지금 꺾였잖아요. 지금 매출은 뭐 안 꺾였지만 영업 이익도 꺾이고 수익도 꺾이고, 근데 지금 1분기에는 정말 치명타를 맞은 것 같으니까 정상적인 주가 흘러내린다. 근데 이 종목 이제 실적이 무관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수할 타이밍이냐? 당연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항방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고, 궁극적으로. 근데 시그니커라는 업종은 특히 이제 매출의 향방을 오너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종목조차도 너무 쌀 때 사든지 그랬는데, 실적이 급등하면 홀딩할 가치가 있고, 아니면
실제 급등하는데 주가 싸진다. 그럼 살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거의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늦게 주식을 하기도 했거니와 편한 투자를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수한 다음에 해외를 가고 싶은데 이런 시크니컬 업종은 솔직히 해외여행을 못 가요. 이렇게 며칠 급나가면 진짜 주가 정말 흘러내리는데 이거 매도치고 실적이 항상 보고 일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물론 시장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종목도 제 예상은 흘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4종목 말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영, 니노공업, TSK, 노바텍 이 실적이 특히 노바텍이나 니노공업, 고영은 노바텍, TSK, 니노공업 실적이 급락했고요. 고영은 지금 최근 실적이 급락한 거 아닌데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중이니까 결국 주가도 안 올라가고 힘든 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기업 실적이 매번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가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고 실제 계속 좋아진 종목에 아예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이제 급락할 때 매수해서 줍줍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수 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큰 돈을 운영할 때는 뭐 실적이 막 급등하고 급락하는데 뭐 들어와서 먹고 이런 행위를 잘 안 하겠죠. 왜냐면 자기 물량을 다 매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커지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부러운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4종목을 언급한 이유가 있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향후의 주가 어떻게 될 건가 한가에 지켜보자는 의미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노바텍 빼고 나머지 종목은 되게 오랜 기간 지켜봤거든요. 근데 뭐 주가 올라간 걸 그냥 넉넉히 봤으니까 안타까웠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지금 이제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싶지만 계속 위력이 빠집니다. 왜냐면 실적 좋으면 주가는 폭발하거든요. 솔직히 정말 폭등해요. 근데 특히 이제 저시총 매수, 실적 폭탄 종목 저시총 매수하면 실적이 지속 좋아지는 한, 계속 좋아하는 한 정말 10배 날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미련이 좀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 1,000억 아래다. 그건 좀 달라요. 그런 건 솔직히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몇 천억짜리 돼버리면 벌써 이제 IT 반도체를 거의 안 건들거든요. 왜냐면 1,000억 아래면 현금이 막 꽤 많거든요. 근데 1,000억 아래다. 시장 폭발하면 주가 올라갈 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하면 안 되는데 유혹이 빠지긴 하죠. 근데 이제 매책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매출 급나가면 정말 주가 정말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IT 반도체 아니지만 자산가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현금이 500억 있어요. 근데 시총이 500억이야. 근데 IT 반도체긴 해요. 근데 돈을 계속 잘 벌어. 적자도 안 나. 근데 나오리도 높아. 그러면 매수할 가치 있을 수 있겠죠. 근데도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저시총용으로 따로 빼고 그 비즈니스 모델 이걸 안 보고 매매하는 그런 저시총이 있고, 담배꽁 투자는 아니지만 실적을 보고 사니까 그런 건 별대로 시장용 커버리면 아예 이제 비즈니스 모델 보고 장기 투자 가치가 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시총은 열외로 치고 그건 이제 다른 의미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죠. 너무 싸면.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대부분 종목은 제가 이제 실적 보고 비즈니스 모델 보고 기업 매출 하락이 없을 건가 그걸 보고 매수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언급했던 건 어차피 몇 천억짜리고 조 단위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매매할 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부터 매매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직업적인 거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꼭 어차피 매매 안 합니다. 저는 매매 안 할 건데, 이제 알아맞추는 작업을 하는 건 되게 의미 있잖아요. 이 주식판을 알아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출 급락 종목이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주가가, 그걸 여러분과 같이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아무튼 또 이제 주말이 되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